해는 중천에 떴건만 만수의 등에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산비탈을 넘느라 맺힌 땀으로 얼굴은 번들거렸고 입에선 거친 숨이 터져나왔지요. 그는 장터에서 내다 팔 삭가시며 바가지 종이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놈의 장돌뱅이 짓을 왜 시작했는고? 중얼거리던 만수는 코끝을 스치는 묘한 향기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냄새가 뭐가 이리 달콤한 거지? 꿀인가? 달큰하고 그윽한 향에 그는 꿀단지에 코를 박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때 숲 너머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들아, 조용 좀 해라. 만수가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밀자 연분홍 저고리에 치마를 살짝 걷어올린 여인이 벌통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매끄러웠고 풍만한 상체와 윤기 나는 하체가 눈길을 끌었지요. 산속에 저런 여인이? 만수가 눈을 휘둥그레 떴을 때 벌 한 마리가 그의 목덜미에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이놈은. 만수가 휘청거리자 여인이 급히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더 쏘인다오. 그녀는 능숙하게 꿀을 발라 벌을 떼어냈습니다. 쏘이진 않았소. 산길을 허둥지둥 오르다 왜 자빠지는 게요? 만수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지름길이라 여겼는데 일이 될 줄은 몰랐소. 장돌뱅이구려. 요즘은 다들 돌아가던데. 그녀가 웃으며 만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끝 온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지요. 저 꿀 냄새는 부인이 키우는 벌들이요. 부인은 무슨. 난 김천댁이라 하오. 꿀 따고 약술도 담급니다. 사내가 꿀에 홀린 듯 오니 벌도 놀랐겠수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묘하게 만수의 마음을 간지럽혔지요.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꿀향만으로 정신이 아득했는데 댁을 보니 더 도망가기 어렵겠소. 김천댁이 깔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장터가 헛소리꾼 덕에 활기차겠구려. 꿀술 한 잔 하고 가시오. 귀한 꿀술 말이요. 산소까지 온 손님인데 맛은 봐야죠. 김천댁이 앞서 걷자 만수는 그녀의 뒤태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냥 꿀만 다루는 여인이 아닌데. 초가집은 작은 봉우리 뒤편 언덕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당엔 벌통이 줄지어 있었고 항아리엔 꿀물이 담겨 있었지요. 김천댁은 안채로 만수를 안내하고 방 안도톰한 병에서 노란 꿀술을 따랐습니다. 이건 꿀에 더덕과 인삼을 넣고 특별히 벌침도 좀 넣었지요. 벌침. 만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김천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천댁은 장난스레 웃으며 술병을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마시고 아랫도리가 날뛰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괜히 나한테 달려들지나 마시지. 그녀는 일부러 치맛자락을 슬쩍 쓸어 올리며 술잔을 밀었습니다. 고작 술 한 잔에 뭐가 날뛰겠소? 한번 마셔보시오. 꿀처럼 달고 불처럼 뜨겁다오. 만수는 멋쩍게 잔을 받아들고 한 입에 마셨습니다. 혀끝에 닿는 단맛과 몸을 데우는 열기에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거 아주 맛나구려. 김천댁은 입술을 닦는 척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벌에 쏘이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지요. 그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 누구한테 쏠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잔을 다시 채워주자 만수는 김천댁의 손등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꿀도, 댁의 손맛도 묘하구나. 어찌 이리 사람 마음을 달게 만드니? 김천댁은 손을 빼지 않았고 만수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살짝 붉어졌습니다. 댁은 혼자 사는 게냐? 만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김천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과부라 하지 않았소. 18배 시집가 한 해도 안 돼 혼자 되었지요. 벌치며 혼자 지낸 지도 오래요? 그런 여인이 이리도 고운 살결과 향기를 품다니 하늘이 야속하구나. 만수는 술기운에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치맛자락 끝을 슬쩍 스쳤습니다. 김천댁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지요.
잔을 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장터를 누비는 사내가 겨우 몇 잔에 벌써 흔들리나? 만수가 장난스레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덱을 보니 벌처럼 윙윙거리며 뭔가 움직이는 듯하구나. 김천댁은 눈을 흘기며 술병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어디 처음 보는 여인 앞에서 홍두깨 자랑이냐? 보부상이라도 예의는 있어야지. 그럼에도 김천댁의 시선은 슬쩍 만수를 훑었고 만수의 바지 안쪽에선 슬그머니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김천댁은 입을 막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세상에, 벌침 술 한 잔에 정신 못 차리고는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시는구려. 만수가 민망해 다리를 오므리려 하자 김천댁이 손바닥으로 그의 허벅지를 톡 건드렸습니다. 꼼짝 마시오. 내가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겠소이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허벅지를 두드렸고 그 자극에 만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거야 원. 벌에 쏘이더니 물건이 단단히도 변했구려. 만수가 붉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술 탓이오. 술이. 김천댁은 희죽 웃으며 잔을 다시 따라주었습니다. 그럼 술 한 잔 더 하고 그 방망이는 곱게 넣어 두시지요. 아무데서나 휘두르면 장터 장사 못해요. 만수는 머쓱하게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덱의 술 한 잔에 내 마음은 이미 꿀단지 속이로구나. 김천댁은 가볍게 잔을 부딪히며 속삭였지요. 아무리 급한 벌이라도 첫날엔 꽃을 멀리서 보는 법이지요. 얌전히 한 잔만 더 하시고 가던 길 가시지요.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꿀술보다 진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속의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허리띠를 조려도 눌러봐도 소용없었지요. 봉침술이 정말로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아내 주모가 기다리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는 만수의 예상치 못한 뜨거운 기운에 깜짝 놀랐지요. 오늘은 자라라도 잡아드셨소? 만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천댁, 그대는 산중에 꽂이고 나는 결국 그 꿀에 취해버렸어.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만수는 장터 일을 끝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들끓었습니다. 몸은 장터에 있어도 생각은 온통 김천댁에게로 가 있었지요. 달큰한 꿀 냄새와 그녀의 아련한 숨결, 닿지도 않았는데 온몸으로 퍼져오던 열기까지. 참말로 이 몸뚱이가 김천댁의 꿀보다 더 달아올랐구나. 만수는 창호문에 기대 한숨을 쉬다가 결국 다시 짐을 들고 봉우리 너머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그날따라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서 달콤한 꿀 삶는 향이 다가왔고 초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김천댁, 내가 왔소. 문이 열리고 김천댁이 놀란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 곧 반가움이 그녀의 얼굴에 피어났지요. 아니, 이리도 일찍 어인일이요? 만수가 멋쩍게 삿갓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밤 봉침술 생각이 가시질 않았. 마침 다리에 쥐도 좀 나고 해서 보약주나 얻으러 왔소이다. 김천댁은 웃으며 만수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꿀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천댁은 노란빛의 꿀 약술 한 병을 들고 들어왔지요. 이번엔 좀 진한 걸로 준비했소이다. 진득한 걸 좋아할 듯하여. 내가 뭐든 좋지. 특히 댁의 술이라면? 만수가 웃으며 잔을 내밀자 김천댁은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꿀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지자 만수는 그것을 혀끝으로 살짝 핥았지요. 향도 좋고 맛도 좋구나. 사람 정신까지 놓겠어. 김천댁은 수줍게 웃었고 만수의 눈빛은 꿀술보다 더 진해졌습니다. 오늘은 술맛보다 내 맛이 더 궁금한데. 그 말과 함께 만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김천댁은 부드럽게 그의 품 안으로 들어왔고 서로의 숨결이 얽히자 둘의 몸은 천천히 뜨거워졌지요. 오늘은 어제 본 사인이 끝까지 하시겠소? 김천댁이 숨죽여 묻자 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내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고 꿀보다 짙은 입맞춤의 방안의 열기가 더욱 깊어졌지요. 옷이 천천히 풀리고 김천댁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 몸은 분명 꿀로 빚었구나. 만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얹었고 김천댁은 작은 떨림과 함께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지요. 서방님, 천천히 하세요. 사내 품이 참 오랜만이라. 그녀는 부드럽게 만수의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다 살짝 멈추고 의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리 팔팔하더니 오늘은 조금 부족한 듯하오.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세워야 서로 좋지 않겠소? 만수가 민망해하자 김천댁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침을 꺼내 꿀을 살짝 묻혔습니다. 그건 또 뭘? 봉침이라 하오. 약재로 만든 침인데 이걸 그곳에 놓으면 다시 생기를 찾을 거요. 만수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거긴 너무 예민한 곳인데. 걱정 마시오. 노인도 이걸 맞으면 젊어진다 하오. 망설이던 만수는 결국 그녀에게 몸을 맡겼고 김천댁은 조심히 봉침을 놓았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만 곧 그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김천댁이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봉침의 힘이라 했지 않소.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단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몇 번이나 김천댁과 뜨거운 밤을 나눴지요. 매번 만수가 지칠 때면 그녀는 살짝 봉침을 놓아주었고 만수는 다시금 젊어진 듯 힘을 냈습니다. 결국 만수는 지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산신령의 기적이야. 내 나이에 이런 기운이라니? 김천댁은 그에게 기대어 웃으며 속삭였지요. 이젠 댁도 내 꿀단지에 빠졌구려. 벌처럼 밤마다 와서 꿀을 따가시오. 내 매일 달게 해드리리다. 그날 밤 만수는 김천댁의 초가에서 나오며 품 안에 술병 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술병 안엔 연한 황금빛 꿀술이 담겨 있었지요. 김천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술은 어디에 쓰시려고? 어르신 기운 보태 드리게요? 만수는 슬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주막에서 팔아볼까 하오. 손님들이 워낙 호해서 한 잔씩만 팔아도 장터 사내들이 줄을 설 거요. 김천댁은 눈을 가늘게 뜨고 피식 웃었습니다. 보부상이 장사수와는 빠르다더니 이젠 술장사까지 하시오. 좋아요. 나중에 내 몫은 따로 챙겨주시오.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수는 주모에게 꿀술 항아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가져온 거요. 과부댁이 직접 담근 꿀술인데 효능이 아주 기가 막혀. 주모는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우며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또 어디서 이상한 술을 주워왔구려. 벌을 친 게 아니라 산의 마음을 친 게 아닌가 몰라. 만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사발만 마시면 알게 될걸. 그 술 마신 날 내가 당신을 안았지 않소. 기억 안 나. 주모는 말없이 항아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 술상 옆에 기력주라는 술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요. 곧 장터엔 주막 꿀술만 마시면 산의 물건이 벌떡 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물감 장수부터 집신 장수까지 온 장터가 술렁였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 술이 주모가 아니라 만수가 김천댁에게서 가져온 비밀의 술임을 알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주막 뒷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낮부터 몰려든 손님들 탓에 지쳤지만 묘한 설렘도 함께 있었지요. 주모는 마루에 앉아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 위로 드러난 붉은 속치맛자락이 눈길을 끌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장사가 잘 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소. 다 그 꿀술 덕 아니겠소.
그 술 어디서 구하신 게요? 주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 장터 갔다 오다가 산속 여인을 만났소이다. 산속 여인이요? 김천댁이라 했는데 벌을 치며 꿀술을 만든다 해서 몇 병 얻어왔을 뿐이요. 주모는 천천히 일어나 만수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김천댁이란 여인, 고왔겠지요. 피부는 꿀처럼 매끄럽고 술값 말고 다른 값을 치른 건 아니겠지요? 만수는 당황하여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소. 주모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정말 없다면 요즘 서방님이 밤마다 그리 힘이 넘칠 리가 없지요. 만수가 말끝을 흐리자 주모는 허리띠를 느슨히 풀며 그 앞에 다가앉았습니다. 서방님이 정말 결백하시다면 오늘 밤에도 기운을 보여주시겠지요. 그녀가 촛불 아래 저고리를 살짝 내리자 하얀 피부가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만수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주모는 고름을 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 꿀술보다 더 진하게 내가 달래드리겠소? 그녀의 손이 만수의 허리춤을 풀자 이미 단단히 준비된 만수의 물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주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힘차구려. 서방님이 이러니 내가 질투를 안 할 수 있겠소? 오늘은 부인이 나를 마음껏 이끄시오. 주모는 웃으며 천천히 그의 위로 올라섰고 만수는 그녀의 부드러운 허벅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서서히 그리고 더욱 뜨겁게 어우러졌지요. 서방님, 너무 깊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이리 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인 말고는 누구도 아는 적 없소. 만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녀를 더욱 강하게 품었습니다. 한참 후 이불 위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주모는 만수의 가슴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그 김천댁과 또 만나실 겁니까? 그 여인은 꿀술과 봉침을 주었지만 부인은 내게 진짜 뜨거운 마음을 주었소이다. 주모는 미소를 지으며 만수 품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꿀보다 달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봉침보다 깊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수는 주모의 곁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깊이 잠든 주모를 뒤로 하고 다시 봉우리 너머를 향했지요. 발걸음은 다급했고 그의 눈동자엔 이미 김천댁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초가에 도착하자 벌통을 살피던 김천댁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웬일로 이리 이르시오? 산바람이나 쐴까 했더니 어느새 발이 여기로 향했소이다. 가운데 발이 더 앞선 것 같은데 말이오. 김천댁이 웃자 만수는 멋쩍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어제 그 봉침 말이요. 아직도 효과가 남아 그런 것 같소. 만수가 슬쩍 허리를 두드리자 김천댁은 그를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달콤한 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병에서 봉침을 꺼내며 말했지요. 오늘은 제대로 놓아드리지요. 지난번엔 너무 급했어. 오늘은 나도 준비되었소.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럼 3번은 견딜 준비가 되셨소? 만수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천댁은 천천히 만수의 바지끈을 풀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노련한 장인과 같았지요. 저고리가 벗겨지고 바지가 내려가자 만수의 몸은 그녀의 손끝이 닿자마자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이 녀석이 날 기억하는구려. 김천댁은 장난스럽게 속삭이며 봉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허벅지를 잡고 조심스레 첫 번째 봉침을 놓았지요. 만수는 짧게 몸을 떨었지만 곧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허준 의원이 따로 없구려. 허준 의원이 아니라 벌들이 준 비결이지요. 자, 이젠 내 꿀맛을 보여드릴 차례요. 김천댁은 천천히 치마를 벗었습니다. 붉은 속치마가 흘러내리고 그 아래 속살이 은근히 드러났지요.
오늘은 내가 먼저 받아들이겠소? 김천댁은 천천히 무릎을 벌리며 만수를 유혹했고, 만수는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잡고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둘의 몸이 닿는 순간 방 안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소리가 깊어졌지요. 천천히 다가오시오. 내가 받아들일 테니. 만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기가 가득한 그녀의 품으로 만수가 들어가자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맛이 봉침의 힘이군요. 김천댁은 부드럽게 허리를 움직였고 두 사람의 숨결과 떨림은 더없이 뜨거워졌지요. 오늘은 정말 다르구려. 만수는 그녀를 더욱 깊이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둘의 움직임은 점점 더 깊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익어갔습니다. 첫 번째 일이 끝난 후 김천댁은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고 다시 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봉침이요. 이번엔 좀 더 오래 가게 해드리겠소? 만수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이자 김천댁은 조심스럽게 두 번째 봉침을 놓았습니다. 이번엔 아픔보다는 짜릿한 감각이 밀려왔지요. 만수는 다시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서로 옆으로 누워 천천히 더 깊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천댁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저 평범한 담일이 아니라 벌처럼 꿀을 나누는 것이지요. 만수는 그녀의 웃음에 홀려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끝을 맺은 후 김천댁은 만수 위에 앉아 천천히 몸을 움직였고 만수는 다시 힘차게 반응했지요. 이제 마지막 봉침이요. 이번엔 서방님 뜻대로 하셔도 좋소이다. 김천댁은 세 번째 봉침을 조심스레 가장 깊은 곳에 놓았습니다. 만수는 강렬한 기운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건 정말 강하오. 이윽고 만수는 그녀를 부드럽게 뒤로 돌렸고 김천댁은 이불 위로 엎드려 고요히 숨을 삼켰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그녀의 등 뒤로 밀착하자 뜨거운 열기가 서로를 감싸 돌았지요. 김천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더욱 깊군요. 만수는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엔 두 사람의 낮은 숨결과 스치는 살결 소리만이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결국 세 번의 봉침과 세 번의 일을 마친 만수는 지쳐 숨을 몰아쉬었고 김천댁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지요. 서방님, 이제 진정한 봉침의 사내가 되셨소. 꿀을 따고 여인의 마음을 취하는 자 말이여. 만수는 허허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주모의 주막은 문도 열기 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술을 마시던 장터 대장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났지요. 오늘 밤 우리 마누라가 고생 좀 하겠구먼. 옆자리 소금 장수덕수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내기 한번 하자. 오늘 밤 누구 집 마누라가 먼저 항복하는지. 사내들은 웃으며 밤놀이 내기를 시작했지만 만수는 왠지 조용히 물러나 있었지요. 술은 적당히 마시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주모가 다가와 그를 살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영 기운이 없어 보이오. 아니, 그렇지 않은데. 아까 낮에 다른 데서 기운을 빼신 거 아니오? 주모는 만수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진짜 기운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소? 그날 밤 주모는 얇은 속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만수를 기다렸습니다. 촛불 아래 방 안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서방님, 오늘은 내가 먼저 맞이하겠소. 주모는 천천히 등을 돌려 엎드리며 치마 아래 하얀 살결을 드러냈습니다. 꿀벌이 숨어있는 꽃을 찾을 때가 됐소이다. 만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길이 발목에서 허벅지를 지나자 주모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서방님께 봉침을 놓아드릴게요. 주모는 몸을 돌려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만수의 뜨거운 기운에 닿자 만수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이 향기는 김천댁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녀의 흔적이 남았나?
주모는 가볍게 웃으며 얼굴을 내려 그의 기운을 부드럽게 입술로 감쌌습니다. 만수는 이불을 꽉 움켜쥐며 숨을 들이쉬었지요. 부인, 너무 강렬하오. 그래야 꿀맛이 깊어지지 않겠소? 주모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만수의 숨결이 더욱 짧아졌습니다. 부인, 이젠 내가 그 꽃을 따야겠소. 만수는 주모를 이불 위로 눕혔습니다. 그녀는 숨을 가늘게 내쉬며 그의 다가옴을 기다렸지요. 만수가 그녀의 치마 안으로 다가가자 주모는 몸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거긴 안 돼요. 하지만 그 말끝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모의 은밀한 꽃잎 위로 입술을 대었고 주모는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듯 작게 떨었습니다. 만수가 그녀를 부드럽게 맛보듯 움직이자 주모는 머리칼을 움켜쥐며 숨을 내쉬었지요. 서방님, 정말 꿀벌처럼. 만수는 가볍게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꿀벌이 아니라 말벌이다. 그는 그녀를 마주하고 자신의 열기를 부드럽게 맞댔습니다. 주모는 다리를 벌려 그를 품었고 두 사람의 몸은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깊이, 더 오래도록. 둘의 숨결이 겹치며 이불이 들썩였습니다. 땀이 섞인 두 사람의 몸짓은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결국 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이건 꿀이나 침이 아니라 내 심장까지 꿰뚫는 열기요. 그날 밤 둘은 세 차례나 깊은 사랑을 나눴지요. 세 번째에 주모는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여긴 아직 서방님 봉침을 받아보지 못했소이다. 만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주모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기운이 닿자 주모는 온몸을 떨었고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방에선 오래도록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꿀보다 깊습니다. 결국 낮에 김천댁과 밤에 주모를 품은 만수는 지쳐 기절하듯 잠이 들었지요. 그 다음 날 밤, 주막방이 등잔불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비가 그친 후의 습한 여름밤, 만수는 땀에 젖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모는 만수의 곁에 앉아 방금 가져온 매실주와 김천댁이 보내준 봉침 꿀수를 바라보았지요. 한 잔이면 아무리 지친 사내라도 다시 일어설 거라 했는데 김천댁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모는 살짝 웃으며 만수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서방님, 아직도 그 여인의 손길을 못 잊으셨소? 대답은 없었지만 만수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맺혔지요. 좋아요. 오늘은 제가 먼저 다가갈게요. 주모는 천천히 저고리를 벗고 야른 속치마만 남긴 채 만수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작은 종지의 꿀수를 따라 그의 입가에 대자 만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건 꿀인가? 부인의 향인가? 그걸 내가 물어야겠네요. 주모는 입술에 꿀수를 머금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달콤한 자극에 만수가 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부인, 이런 밤에. 이런 밤이니까 더 그렇지요. 주모는 만수의 저고리를 벗기고 가슴에 맺힌 땀방울을 혀끝으로 가볍게 훑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벌이 되어 서방님을 쏠 테니 가만히 계세요. 주모는 조심스럽게 그의 옷을 풀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에 꿀수를 묻혀 만수의 뜨거운 몸에 천천히 발랐지요. 만수가 그 자극에 숨을 들이쉬자 주모는 그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너무 뜨겁소이다. 뜨거워야 제맛이지요. 주모는 그를 천천히 어루만지며 기운을 북돋웠고 만수는 점점 열기가 차올라 숨결이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만수 위로 올라가 허리를 틀어 움직이자 두 사람의 몸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꿀을 따는 날이에요. 그녀가 그를 깊이 받아들이자 만수는 작게 신음을 뱉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정말 다르구려. 서방님이 날 잊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깊어지고 주모는 춤을 추듯 천천히 그와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만수는 주모의 허벅지를 단단히 잡았고 그들의 몸은 점점 더 뜨겁게 녹아들었지요. 한참이 지난 뒤 주모는 만수에게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내게도 꿀이 있으니 서방님이 맛보세요. 만수는 주모의 가슴에 입술을 댔습니다. 달콤한 땀 내음과 꿀술의 은은한 향기가 섞이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모의 몸짓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만수 역시 그녀를 강하게 품으며 그 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주모는 만수의 어깨에 머리를 묻고 몸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꿀도 술도 아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기운이요. 만수는 그녀의 허리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부인, 김천댁의 봉침도 놀라웠지만 오늘 밤의 부인은 그보다 더 진하고 깊구려. 주모가 살짝 웃으며 그의 가슴을 톡 치고 말했지요. 나도 꿀술을 마셨으니 이제는 내가 버린 셈이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서로를 깊이 안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는 꿀보다 달콤한 땀 기운과 두 사람의 사랑이 가득 넘쳤습니다. 장마가 걷히고 모처럼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마을 위 봉우리 넘어 김천댁의 초가에선 아침부터 꿀을 뜨느라 분주했고 주막집에선 막걸리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주모는 부엌에서 막걸리 단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천댁, 또 김천댁이더냐? 며칠 전부터 만수의 입에서 자꾸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왔고 그럴 때마다 주모의 마음엔 날카로운 질투가 돋았습니다. 저녁 무렵 주모는 바느질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나를 부인이라 부르지도 않는구나. 김천댁만 곱다고 하면 나는 뭐란 말이냐? 결국 그녀는 결심을 하고 고름을 메고 속치마를 다듬었습니다. 좋아. 피하지 않겠어. 본처라면 그 여인과 당당히 부딪혀야지. 그날 밤 주막이 조용해지자 주모는 김천댁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마침 꿀을 거르던 김천댁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안에서 마주 앉은 두 여인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모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그대와 나 둘 다 품었소. 허나 그는 내 서방이요. 김천댁이 술병을 들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서방님 마음을 내가 어찌 맡겠소. 주모가 조용히 술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꿀도 사람도 나누는 밤으로 합시다. 두 사람의 술잔이 부드럽게 부딪혔습니다. 한참 뒤 만수가 봉우리 넘어 초가를 찾았을 때 등불은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천댁은 연분홍 저고리 차림으로 주모는 붉은 속치마만 입고 있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우리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당황해 물러서려 했지만 주모가 먼저 다가와 그의 옷을 풀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시오. 오늘 서방님께서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 품을 원하시는지. 김천댁이 미소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꼭 하나만 골라야 하겠습니까? 꽃은 여럿에서 따야 더 진한 향기가 나지? 만수는 더는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면 오늘 밤 두 꽃에서 함께 꿀을 따보겠소이다. 김천댁이 먼저 그의 허리끈을 풀었고 주모는 조용히 봉침 꿀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늘 서방님께 드리는 선물이니 마음껏 쓰세요. 만수가 이불 위에 눕자 김천댁이 부드럽게 그의 위에 몸을 포겠습니다. 곧 주모도 만수의 곁으로 다가왔고 세 사람의 숨결이 포개지며 방 안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 번 몸을 나누었고 꿀술과 봉침의 힘을 빌어 서로에게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이불 위엔 세 사람의 숨결과 온기가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두 여인의 사이에 누워 눈을 감고 중얼거렸지요. 두 꽃 사이에서 꿀을 따는 밤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 순간에도 그의 몸 안엔 작은 열기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장터 끝 주막 담장 너머 연분홍 복사꽃이 피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 연한 꽃송이들처럼 주막엔 은근한 봄 기운이 돌았지요. 그날
김천댁은 짐을 싸서 마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봉우리 넘어 초가를 정리하고 주모의 제안대로 주막 안쪽 방에서 살기로 했지요. 내 여종으로 둔 척사람들 눈을 피할 테니 걱정 마시오. 주모의 말에 김천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나도 그 꿀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소. 그렇게 세 사람의 은밀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를 살폈지요. 낮에는 김천댁이 여종처럼 일했고 저녁엔 장터에 나가 주모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등불이 꺼진 밤이면 만수의 방을 번갈아 찾거나 가끔은 둘이 함께 그를 찾아갔지요. 해는 중천에 떴건만 만수의 등에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산비탈을 넘느라 맺힌 땀으로 얼굴은 번들거렸고 입에선 거친 숨이 터져 나왔지요. 그는 장터에서 내다 팔 삭가시며 바가지 종이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놈의 장돌뱅이 짓을 왜 시작했는고? 중얼거리던 만수는 코끝을 스치는 묘한 향기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냄새가 뭐가 이리 달콤한 거지? 꿀인가? 달큰하고 그윽한 향에 그는 꿀단지에 코를 박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때 숲 너머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들아, 조용 좀 해라. 만수가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밀자 연분홍 저고리에 치마를 살짝 걷어올린 여인이 벌통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매끄러웠고 풍만한 상체와 윤기 나는 하체가 눈길을 끌었지요. 산속에 저런 여인이? 만수가 눈을 휘둥그레 떴을 때 벌 한 마리가 그의 목덜미에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이놈은. 만수가 휘청거리자 여인이 급히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더 쏘인다오. 그녀는 능숙하게 꿀을 발라 벌을 떼어냈습니다. 쏘이진 않았소. 산길을 허둥지둥 오르다 왜 자빠지는 게요? 만수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지름길이라 여겼는데 일이 될 줄은 몰랐소. 장돌뱅이구려. 요즘은 다들 돌아가던데. 그녀가 웃으며 만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끝 온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지요. 저 꿀 냄새는 부인이 키우는 벌들이요. 부인은 무슨. 난 김천댁이라 하오. 꿀 따고 약술도 담급니다. 사내가 꿀에 홀린 듯 오니 벌도 놀랐겠수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묘하게 만수의 마음을 간지럽혔지요.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꿀향만으로 정신이 아득했는데 댁을 보니 더 도망가기 어렵겠소. 김천댁이 깔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장터가 헛소리꾼 덕에 활기차겠구려. 꿀술 한 잔 하고 가시오. 귀한 꿀술 말이요. 산소까지 온 손님인데 맛은 봐야죠. 김천댁이 앞서 걷자 만수는 그녀의 뒤태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냥 꿀만 다루는 여인이 아닌데. 초가집은 작은 봉우리 뒤편 언덕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당엔 벌통이 줄지어 있었고 항아리엔 꿀물이 담겨 있었지요. 김천댁은 안채로 만수를 안내하고 방 안도톰한 병에서 노란 꿀술을 따랐습니다. 이건 꿀에 더덕과 인삼을 넣고 특별히 벌침도 좀 넣었지요. 벌침. 만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김천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천댁은 장난스레 웃으며 술병을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마시고 아랫도리가 날뛰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괜히 나한테 달려들지나 마시지. 그녀는 일부러 치맛자락을 슬쩍 쓸어 올리며 술잔을 밀었습니다. 고작 술 한 잔에 뭐가 날뛰겠소? 한번 마셔보시오. 꿀처럼 달고 불처럼 뜨겁다오. 만수는 멋쩍게 잔을 받아들고 한 입에 마셨습니다. 혀끝에 닿는 단맛과 몸을 데우는 열기에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거 아주 맛나구려. 김천댁은 입술을 닦는 척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벌에 쏘이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지요. 그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 누구한테 쏠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잔을 다시 채워주자 만수는 김천댁의 손등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꿀도, 댁의 손맛도 묘하구나.
어찌 이리 사람 마음을 달게 만드니? 김천댁은 손을 빼지 않았고 만수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살짝 붉어졌습니다. 댁은 혼자 사는 게냐? 만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김천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과부라 하지 않았소. 18배 시집가 한 해도 안 돼 혼자 되었지요. 벌치며 혼자 지낸 지도 오래요? 그런 여인이 이리도 고운 살결과 향기를 품다니 하늘이 야속하구나. 만수는 술기운에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치맛자락 끝을 슬쩍 스쳤습니다. 김천댁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지요. 잔을 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장터를 누비는 사내가 겨우 몇 잔에 벌써 흔들리나? 만수가 장난스레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댁을 보니 벌처럼 윙윙거리며 뭔가 움직이는 듯하구나. 김천댁은 눈을 흘기며 술병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어디 처음 보는 여인 앞에서 홍두깨 자랑이냐? 보부상이라도 예의는 있어야지. 그럼에도 김천댁의 시선은 슬쩍 만수를 훑었고 만수의 바지 안쪽에선 슬그머니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김천댁은 입을 막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세상에, 벌침 술 한 잔에 정신 못 차리고는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시는구려. 만수가 민망해 다리를 오므리려 하자 김천댁이 손바닥으로 그의 허벅지를 톡 건드렸습니다. 꼼짝 마시오. 내가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겠소이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허벅지를 두드렸고 그 자극에 만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거야 원. 벌에 쏘이더니 물건이 단단히도 변했구려. 만수가 붉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술 탓이오. 술이. 김천댁은 희죽 웃으며 잔을 다시 따라주었습니다. 그럼 술 한 잔 더 하고 그 방망이는 곱게 넣어 두시지요. 아무데서나 휘두르면 장터 장사 못해요. 만수는 머쓱하게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댁의 술 한 잔에 내 마음은 이미 꿀단지 속이로구나. 김천댁은 가볍게 잔을 부딪히며 속삭였지요. 아무리 급한 벌이라도 첫날엔 꽃을 멀리서 보는 법이지요. 얌전히 한 잔만 더 하시고 가던 길 가시지요.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꿀술보다 진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속의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허리띠를 조려도 눌러봐도 소용없었지요. 봉침술이 정말로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아내 주모가 기다리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는 만수의 예상치 못한 뜨거운 기운에 깜짝 놀랐지요. 오늘은 자라라도 잡아드셨소? 만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천댁, 그대는 산중에 꽂이고 나는 결국 그 꿀에 취해버렸어.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만수는 장터 일을 끝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들끓었습니다. 몸은 장터에 있어도 생각은 온통 김천댁에게로 가 있었지요. 달큰한 꿀 냄새와 그녀의 아련한 숨결, 닿지도 않았는데 온몸으로 퍼져오던 열기까지. 참말로 이 몸뚱이가 김천댁의 꿀보다 더 달아올랐구나. 만수는 창호문에 기대 한숨을 쉬다가 결국 다시 짐을 들고 봉우리 너머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그날따라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서 달콤한 꿀 삶는 향이 다가왔고 초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김천댁, 내가 왔소. 문이 열리고 김천댁이 놀란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 곧 반가움이 그녀의 얼굴에 피어났지요. 아니, 이리도 일찍 어인일이요? 만수가 멋쩍게 삿갓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밤 봉침술 생각이 가시질 않았. 마침 다리에 쥐도 좀 나고 해서 보약주나 얻으러 왔소이다. 김천댁은 웃으며 만수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꿀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천댁은 노란빛의 꿀 약술 한 병을 들고 들어왔지요. 이번엔 좀 진한 걸로 준비했소이다. 진득한 걸 좋아할 듯하여. 내가 뭐든 좋지. 특히 댁의 술이라면? 만수가 웃으며 잔을 내밀자 김천댁은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꿀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지자 만수는 그것을 혀끝으로 살짝 핥았지요. 향도 좋고 맛도 좋구나. 사람 정신까지 놓겠어. 김천댁은 수줍게 웃었고 만수의 눈빛은 꿀술보다 더 진해졌습니다. 오늘은 술맛보다 내 맛이 더 궁금한데. 그 말과 함께 만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김천댁은 부드럽게 그의 품 안으로 들어왔고 서로의 숨결이 얽히자 둘의 몸은 천천히 뜨거워졌지요. 오늘은 어제 본 사인이 끝까지 하시겠소? 김천댁이 숨죽여 묻자 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내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고 꿀보다 짙은 입맞춤의 방안의 열기가 더욱 깊어졌지요. 옷이 천천히 풀리고 김천댁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 몸은 분명 꿀로 빚었구나. 만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얹었고 김천댁은 작은 떨림과 함께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지요. 서방님, 천천히 하세요. 사내 품이 참 오랜만이라. 그녀는 부드럽게 만수의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다 살짝 멈추고 의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리 팔팔하더니 오늘은 조금 부족한 듯하오.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세워야 서로 좋지 않겠소? 만수가 민망해하자 김천댁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침을 꺼내 꿀을 살짝 묻혔습니다. 그건 또 뭘? 봉침이라 하오. 약재로 만든 침인데 이걸 그곳에 놓으면 다시 생기를 찾을 거요. 만수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거긴 너무 예민한 곳인데. 걱정 마시오. 노인도 이걸 맞으면 젊어진다 하오. 망설이던 만수는 결국 그녀에게 몸을 맡겼고 김천댁은 조심히 봉침을 놓았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만 곧 그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김천댁이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봉침의 힘이라 했지 않소.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단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몇 번이나 김천댁과 뜨거운 밤을 나눴지요. 매번 만수가 지칠 때면 그녀는 살짝 봉침을 놓아주었고 만수는 다시금 젊어진 듯 힘을 냈습니다. 결국 만수는 지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산신령의 기적이야. 내 나이에 이런 기운이라니? 김천댁은 그에게 기대어 웃으며 속삭였지요. 이젠 댁도 내 꿀단지에 빠졌구려. 벌처럼 밤마다 와서 꿀을 따가시오. 내 매일 달게 해드리리다. 그날 밤 만수는 김천댁의 초가에서 나오며 품 안에 술병 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술병 안엔 연한 황금빛 꿀술이 담겨 있었지요. 김천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술은 어디에 쓰시려고? 어르신 기운 보태 드리게요? 만수는 슬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주막에서 팔아볼까 하오. 손님들이 워낙 호해서 한 잔씩만 팔아도 장터 사내들이 줄을 설 거요. 김천댁은 눈을 가늘게 뜨고 피식 웃었습니다. 보부상이 장사수와는 빠르다더니 이젠 술장사까지 하시오. 좋아요. 나중에 내 몫은 따로 챙겨주시오.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수는 주모에게 꿀술 항아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가져온 거요. 과부댁이 직접 담근 꿀술인데 효능이 아주 기가 막혀. 주모는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우며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또 어디서 이상한 술을 주워 왔구려. 벌을 친 게 아니라 산의 마음을 친 게 아닌가 몰라. 만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사발만 마시면 알게 될걸. 그 술 마신 날 내가 당신을 안았지 않소. 기억 안 나. 주모는 말없이 항아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 술상 옆에 기력주라는 술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요. 곧 장터엔 주막 꿀술만 마시면 산의 물건이 벌떡 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물감 장수부터 집신 장수까지 온 장터가 술렁였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 술이 주모가 아니라 만수가 김천댁에게서 가져온 비밀의 술임을 알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주막 뒷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낮부터 몰려든 손님들 탓에 지쳤지만 묘한 설렘도 함께 있었지요. 주모는 마루에 앉아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 위로 드러난 붉은 속치맛자락이 눈길을 끌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장사가 잘 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소. 다 그 꿀술 덕 아니겠소. 그 술 어디서 구하신 게요? 주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 장터 갔다 오다가 산속 여인을 만났소이다. 산속 여인이요? 김천댁이라 했는데 벌을 치며 꿀술을 만든다 해서 몇 병 얻어왔을 뿐이요. 주모는 천천히 일어나 만수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김천댁이란 여인, 고왔겠지요. 피부는 꿀처럼 매끄럽고 술값 말고 다른 값을 치른 건 아니겠지요? 만수는 당황하여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소. 주모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정말 없다면 요즘 서방님이 밤마다 그리 힘이 넘칠 리가 없지요. 만수가 말끝을 흐리자 주모는 허리띠를 느슨히 풀며 그 앞에 다가앉았습니다. 서방님이 정말 결백하시다면 오늘 밤에도 기운을 보여주시겠지요. 그녀가 촛불 아래 저고리를 살짝 내리자 하얀 피부가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만수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주모는 고름을 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 꿀술보다 더 진하게 내가 달래드리겠소? 그녀의 손이 만수의 허리춤을 풀자 이미 단단히 준비된 만수의 물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주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힘차구려. 서방님이 이러니 내가 질투를 안 할 수 있겠소? 오늘은 부인이 나를 마음껏 이끄시오. 주모는 웃으며 천천히 그의 위로 올라섰고 만수는 그녀의 부드러운 허벅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서서히 그리고 더욱 뜨겁게 어우러졌지요. 서방님, 너무 깊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이리 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인 말고는 누구도 아는 적 없소. 만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녀를 더욱 강하게 품었습니다. 한참 후 이불 위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주모는 만수의 가슴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그 김천댁과 또 만나실 겁니까? 그 여인은 꿀술과 봉침을 주었지만 부인은 내게 진짜 뜨거운 마음을 주었소이다. 주모는 미소를 지으며 만수 품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꿀보다 달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봉침보다 깊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수는 주모의 곁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깊이 잠든 주모를 뒤로 하고 다시 봉우리 너머를 향했지요. 발걸음은 다급했고 그의 눈동자엔 이미 김천댁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초가에 도착하자 벌통을 살피던 김천댁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웬일로 이리 이르시오? 산바람이나 쐴까 했더니 어느새 발이 여기로 향했소이다. 가운데 발이 더 앞선 것 같은데 말이오. 김천댁이 웃자 만수는 멋쩍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어제 그 봉침 말이요. 아직도 효과가 남아 그런 것 같소. 만수가 슬쩍 허리를 두드리자 김천댁은 그를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달콤한 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병에서 봉침을 꺼내며 말했지요. 오늘은 제대로 놓아드리지요. 지난번엔 너무 급했어. 오늘은 나도 준비되었소.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럼 3번은 견딜 준비가 되셨소? 만수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천댁은 천천히 만수의 바지끈을 풀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노련한 장인과 같았지요. 저고리가 벗겨지고 바지가 내려가자
만수의 몸은 그녀의 손끝이 닿자마자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이 녀석이 날 기억하는구려. 김천댁은 장난스럽게 속삭이며 봉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허벅지를 잡고 조심스레 첫 번째 봉침을 놓았지요. 만수는 짧게 몸을 떨었지만 곧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허준 의원이 따로 없구려. 허준 의원이 아니라 벌들이 준 비결이지요. 자, 이젠 내 꿀맛을 보여드릴 차례요. 김천댁은 천천히 치마를 벗었습니다. 붉은 속치마가 흘러내리고 그 아래 속살이 은근히 드러났지요. 오늘은 내가 먼저 받아들이겠소? 김천댁은 천천히 무릎을 벌리며 만수를 유혹했고 만수는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잡고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둘의 몸이 닿는 순간 방 안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소리가 깊어졌지요. 천천히 다가오시오. 내가 받아들일 테니. 만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기가 가득한 그녀의 품으로 만수가 들어가자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맛이 봉침의 힘이군요. 김천댁은 부드럽게 허리를 움직였고 두 사람의 숨결과 떨림은 더없이 뜨거워졌지요. 오늘은 정말 다르구려. 만수는 그녀를 더욱 깊이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둘의 움직임은 점점 더 깊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익어갔습니다. 첫 번째 일이 끝난 후 김천댁은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고 다시 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봉침이요. 이번엔 좀 더 오래 가게 해드리겠소? 만수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이자 김천댁은 조심스럽게 두 번째 봉침을 놓았습니다. 이번엔 아픔보다는 짜릿한 감각이 밀려왔지요. 만수는 다시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서로 옆으로 누워 천천히 더 깊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천댁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저 평범한 담일이 아니라 벌처럼 꿀을 나누는 것이지요. 만수는 그녀의 웃음에 홀려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끝을 맺은 후 김천댁은 만수 위에 앉아 천천히 몸을 움직였고 만수는 다시 힘차게 반응했지요. 이제 마지막 봉침이요. 이번엔 서방님 뜻대로 하셔도 좋소이다. 김천댁은 세 번째 봉침을 조심스레 가장 깊은 곳에 놓았습니다. 만수는 강렬한 기운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건 정말 강하오. 이윽고 만수는 그녀를 부드럽게 뒤로 돌렸고 김천댁은 이불 위로 엎드려 고요히 숨을 삼켰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그녀의 등 뒤로 밀착하자 뜨거운 열기가 서로를 감싸 돌았지요. 김천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더욱 깊군요. 만수는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엔 두 사람의 낮은 숨결과 스치는 살결 소리만이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결국 세 번의 봉침과 세 번의 일을 마친 만수는 지쳐 숨을 몰아쉬었고 김천댁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지요. 서방님, 이제 진정한 봉침의 사내가 되셨소. 꿀을 따고 여인의 마음을 취하는 자 말이요. 만수는 허허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주모의 주막은 문도 열기 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술을 마시던 장터 대장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났지요. 오늘 밤 우리 마누라가 고생 좀 하겠구먼. 옆자리 소금 장수덕수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내기 한번 하자. 오늘 밤 누구 집 마누라가 먼저 항복하는지. 사내들은 웃으며 밤놀이 내기를 시작했지만 만수는 왠지 조용히 물러나 있었지요. 술은 적당히 마시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주모가 다가와 그를 살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영 기운이 없어 보이오. 아니, 그렇지 않은데. 아까 낮에 다른 데서 기운을 빼신 거 아니오? 주모는 만수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진짜 기운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소? 그날 밤 주모는 얇은 속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만수를 기다렸습니다. 촛불 아래 방 안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서방님,
오늘은 내가 먼저 맞이하겠소. 주모는 천천히 등을 돌려 엎드리며 치마 아래 하얀 살결을 드러냈습니다.